자, 오늘은 1월 3일 토요일이죠. 네. 딱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1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개월 딱 공부하면 이제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을 테고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는 컨디션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 한 2주 정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정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 내신 과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하겠죠. 그리고 생기부 마무리 짓고 수시 원서 접수하고 그때 좀 파가 갈려요. 나는 뭐 내신만으로 나는 대학 갈 거냐, 수능 같은 거 안 봐도 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 그 인서울은 아니겠죠. 약간 그냥 평범한 그런 그냥 원서만 쓰면은 거진 붙는 약간 그런 수준의, 그렇다고 아무나 받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본인도 알아.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최고 학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물을 흐리는 애들도 있어. 와서 그냥 애들 심리적인 조성을, 사실 고3 19 애미야. 애지. 이게 애야. 너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 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어렵죠? 어려워요. 뭐 애지.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냐고. 난 할 수 있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거든. 부모의 도움 없으면 뭐 집을 거래한다거나 물건을 사거나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늘겠죠. 근데 막상 그건 아니지. 그냥. 근데 늘 말했지만 진짜 이 10개월 너네 인생에서 나 말고도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할 거야. 그러면은 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 10개월은 아까 재수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10개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마음 먹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래 너는 그 정도 수준이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수준을 누군가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 작년에 분명히 1대1 면담하면서 이야기했잖아. 이거를 내가 하루에 10번씩 듣는다고 해서 나의 몸은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고. 근데 많은 애들은 이렇게 10번 해놓고 나 운동했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지? 이 무게가 내 근육이 생길 수 있는 무게를 들던가 횟수를 늘리던가 시간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을 무언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되면은 이거는 근육 절대 안 생기겠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성적을 올려서,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공부하고 선생님 저 지금까지 공부해도 어차피 내 위에 있는 애들도 공부하니까 내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너네 그 아이의 머리랑 너희들 머리랑 똑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변수가 생긴 거고, 사실은 상대방을 이긴다라는 전제보다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그러니까 결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은 10개월 동안 나 참 열심히 했어가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19세는 아니지 18년 동안 살아왔을 텐데 너네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이게 또 밑거름이 돼서 또 더 멋진 내년을, 그 내후년을 살 수도 있을 테고. 나 진짜 10개월 동안 나 열심히 했었어. 하루 24시간을 참 아름답게 썼었어. 쫙 공부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잡아보려고 나 참 애써 봤어. 이게 필요한 거거든. 너가 회사 오너야. 내가 너 직원이야. 너가 나한테 프로젝트를 줬어. 근데 내가 아씨 사장님 시간 없어서 다 못해야 된대요. 너 어떻게 할래? 아 그래? 지금 내가 그러고 있긴 해. 나는 자를 거야. 왜냐하면 회사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거든. 이 프로젝트를 오늘까지 끝내야 바이어를 만나서 바이어하고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거래를 할 텐데 그 거래를 못 해버렸거든. 그럼 잘라야지. 능력이 없잖아. 시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뭔가 약속을 하고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 하나 팁 줄게요. 또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될 텐데 대학생의 점수는 A, A뿔, A 마이너, B뿔, B0, B 마이너 이렇게 점수가 주거든요. 아무리 시험 100점 맞아도 중간 기말 100점 두 번을 다 100점 맞아도 결석 3번 이상 한 애는 절대 안 줍니다. 진짜예요. 결석 3번 이상 아니 어떤 교수는 한 번 이상에도 안 줍니다. 죽었다 깨어도 결석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죽었다 깨어도 결석하지 마. 지각도 웬만하면 하지 마. 교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관용을 베푸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교수님들은 좀 싸줍니다. 지키라는 거야. 약속은 지키라는 거고. 꼭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 데리고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심지어 고2한테는 이런 말 안 한다니까. 너 고1 때 내가 이런 말 들어봤어? 안 한다니까. 고3이야 고3. 고3은 열심히 공부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말하면 돼. 야, 고3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이 밖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고3 오빠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자, 우리는 1단원 이제 마지막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급수. 자, 급수는 수열 A에 대해서 모든 항들을 갖다가 더했을 때 이 더한 값들이 수렴이 되거나 발산이 될 건데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수렴할 때 이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 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합을 구할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야.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n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간단하게 기호로 SN이라고 했네. 여기서는 이제 이 SN을 부분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분합, SN을 부분합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합에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우리는 너를 갖다가 급수라고 하겠다 이거야. 얘를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즉 급수의 표현이 이렇게 항을 나열한 표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항을 나열한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SN의 극한값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어떤 표현입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 또한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 표현까지. 그러니까 이 미적분에는 굉장히 많은 기호들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기호들도 있고 새롭게 적용하는 기호들도 있고 공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기억해 주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급수를 의미하겠다. 그래서 이 SN의 극한값을 구해서 얘 값을 가져. 그럼 우리는 수렴이라고 할 거고, 값을 갖지 않아 발산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수열 AN이 등비수열일 때, 수열 AN이 등비수열일 때, 그렇다면 급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으로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이라고 an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또는 공비 r이 -1과 1 사이라면 너가 수렴하겠다 이거지. 아니면 A와 첫째 항하고 R이 같은 경우가 있었죠. A와 R이 같을 때 그때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R의 n제곱이라는 일반항을 A n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A랑 R이 같으니까 그때 너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너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1과 1 사이면 되겠다. 요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때, 그쵸? 그때의 극한값은 너 첫째 항, 요 수열에서 등비수열, 등비급수라고 불렀죠? 등비급수의 극한값은 뭐가 됐었습니까? 수렴할 때? 수렴할 때 얼마였죠? 1-r분의 a. 오케이?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은 뭐라고? 1-r분의 a. 됐나요? 네. 첫째 항 등비급수가 수렴했을 때 조건이 이런 거고요. 그때의 급수의 합은, 등비수열의 급수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1-r분의 a가 되겠다. 즉 등비급수는 첫째 항과 누구만 알면, 공비만 알면 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리고 나서 쭉 공부했었고, 등비급수로 넘어와서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그때 등비급수의 수열의 합 얼마다? 1-r분의 a가 되겠다. 됐지?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질문 한번 받으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서 오세요. 자, 42, 43쪽. 42, 43쪽에서 뭐 해볼까, 석현아? 35번에 1번? 네, 35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 동그라미가 지금 일반항이야, 일반항. 그치? 그럼 급수는 별거 없죠. 자, n이 2부터 무한으로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 급수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일단 나열해 볼게요. 그럼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으로 로그. 자, 근데 진수가 분수식이고 분자분모가 n에 관한 2차식인데 느낌 아니까 너를 좀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1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써볼게. 너는 시그마에는 2부터 무한으로 로그 n-1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진수를 이렇게 표현하시겠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 되겠죠? 로그의 합이 되는데, 자, 일단은 반대로 그냥 써볼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대입해볼게. 아시다시피 급수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배웠죠? 급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자고?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 부분합을 우리는 고2 때 뭐라고 불렀어? SN.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SN이 뭐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항부터 구하래. 그쵸? n은 2부터라고 써져 있죠? 2부터. 그래서 그러면 시그마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n은 이제 안 써도 되겠지. 2 대입해주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2가 되고 더하기 시그마니까 이번에 n에 3 대입하자. n에 3 대입하면 로그 3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시그마 더하기 한 번만 더 써볼게. 이제 얘네 누구 대입할까? 저 첫째야 2분의 1이 아니라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2다 2. 1분의 2군요. 미안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로그 3분의 4 곱하기 5분의 4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로그 n-1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되겠네. 너의 무슨 값 구하겠다? 극한값을 구하겠어요. 급수는 부분합의 극값이 되겠다.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로그 성질에 의하여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가 된다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된다고?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알겠죠?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미시 같은 상용 로그죠 지금.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할 거야. 자,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자, 그러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쓱싹쓱싹 보이십니까? 네. 3분의 2하고 2분의 3하고 역수니까 약분돼서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4분의 3과 3분의 4가 역수니까 1이 되겠죠? 앞뒤로 쓱싹쓱싹 사라져서 남는 거 이렇게 남네요.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로그 분모끼리 n 더하기 1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2n이 돼서, 그럼 아시다시피 n이 무한으로 갈 때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극값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 정답은 로그 2가 되겠다. 끝. 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지, 아마도 시험 때 개인적으로 공부를 푼다면 너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쓱싹쓱싹 문제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일 앞에서 몇 번째 살았는지 확인하고 제일 뒤에 살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력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지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빠. 1 더하기 3을 네, 합차공식이긴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맛만 보여주면 요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로그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겠죠? 합차공식인데 차항으로 적을게요.
요 쓱싹쓱싹 문제는 합차 공식을 합쳐서 적지 말고 차합으로 적어줘. 차합. 이게 핵심이야. 마찬가지로 너도 1은 1의 제곱이고 뒤에 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로그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너를 갖다 구할 건데 급수니까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고. SN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로그 요 계산하면 얼마야? 곱하기 2에 계산하면 2분의 3. 그 다음에 로그의 합이니까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서로 뭐한다? 곱한다. 그럼 곱하기 너가 올 건데 계산해서 올 거야. 그럼 계산해서 오면 어떻게 오니?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어디까지? n항까지. 그러면 n까지 가면 너가 첫 번째 항, 너가 두 번째 항이었으니까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가 되겠네. 맞죠? 이해 갔어요? 네. 얘가 두 번째, 만 첫 번째라면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요거 맞잖아.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n에다 2 집어넣으면 요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맞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n항까지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역시 쓱싹쓱싹 문제죠?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약분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약분 너도 약분 제일 앞에 첫 번째 살아남았으면 제일 뒤에서 첫 번째 수가 살아남고 그러면 너는 배운 대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로그 2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가 돼서 따라서 무한분의 무한꼴은 최고차항 계수협이니까 로그 2분의 1 되겠네. 됐습니까? 답은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이것도 답이 맞고요. 2분의 1은 아시다시피 2의 마이너스 1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로그 2라고 널 찾던가 객관식이면 둘 중에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내일 또는 다음 주부터 이제 미분을 들어갈 건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미분을 배울 거야. 그러면 로그 함수의 성질, 지수 함수의 성질은 당연히 알고 우리 잘 생각해봐. 수투할 때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상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뭐 공부할 때 조금 설명하겠지만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잊어먹었으면 알겠죠? 예습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44, 45. 문안. 자, 그 다음에 46, 47. 푸셨어요? 풀었는데 네. 안 가져와가지고 확실히 아, 그래요? 높은 애들은 기억해서 질문할게요. 근데 지금 문제 내야지. (36번) (41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5분 줄게. 36번 41번 시작.
아, 푸셨나요? 네. 수학 제거랑 144분의 25. 자, 30 같이 봅시다. 36번은, 네,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 스텝은 1단계 1번을 쉬워야 되잖아. 보통 이렇게 풀지 않아요. 되게 쉽게 풀잖아요. 근데 얘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거든. 자, 이거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예요? 네, 이거 부분분수야. 현이 이거 부분분수 지금 파악했었어? 부분분수 파악하신 분, 센스 있으신 분. 이게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우리 부분분수 아시죠? A 곱하기 B분의 C는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네. 그럼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보면 앞에 거를 너를 이제 A라고 보고 너를 B라고 보고 너를 C라고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일단 n 더하기 1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전개를 해보니까 맞아? n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고 너 전개하면 n의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 되는 거 아니니? 따라서 b에서 a를 빼면 n의 제곱 n의 제곱 사라지면서 4n 더하기 8분의 c 2n 더하기 4가 되고 그리고 나서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일반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아, 처음 구현하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원래 항상 분모가 2차식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모가 4차식인 거잖아. 그리고 분자가 1차식이고. 얘도 부분분수 형태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 문제를 그래서 풀어봐야 돼. 진짜 풀어봐야지 알 수 있어. 그럼 약분하잖아. 약분되면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A에는, 맞아요. A에는 2분의 1 곱하기 중괄호를 바꿔줄까? n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차적으로 너를 이제 가지고 표현해 볼게. 그럼 첫 번째 항은 급수는 아시다시피 부분함의 극한값이니까 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은 얼마죠? 4분의 1 마이너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너는 4의 제곱분의 1 16분의 1 되겠네. 이런 식으로 더하기 그 다음 n에다가 2 집어넣어봐.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로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계속 묶으면 되고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9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되고 더하기 그 다음 n에다가 이제 누구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16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 6분의 1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그러면 쓱싹 해서 없어지는 애들이 보이지 않니? 너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안 없어지는 건 앞에서 첫 번째 숫자 4분의 1과 앞에서 세 번째 수만 사라지지 않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뒤쪽을 볼 건데 사실 뒤쪽은 이렇게 되겠지? 쭉 가서 n-1 집어넣으면 n의 제곱 여기 봐봐. 여기서도 이제 평상시 같으면 나는 안 적을 거야, 여기를. 나는 안 적을 거야, 나는 안 적을 건데 우리 친구들은 처음 보니까 적어줄게. n-1 대입하자. n-1 대입하면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마지막으로 n 대입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분의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앞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도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 항들은 쓱싹 약분될 겁니다. 여기까지 콜? 자, 근데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겠대? 무한으로 가겠대, 무한. 그러면은 너희들이 보기에 이 뒤쪽 좀 봐줘. 무한의 제곱은 뭐가 무한 제곱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해버려요? 0으로 수렴하죠. 그쵸? 분자는 1로 고정이고 분모가 n에 대한 n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얘들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음부터는 얘는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고 첫 번째 세 번째 살아남았네. 아니 근데 분자도 n에 관한 식 분모도 n에 관한 식 분자도 n에 관한 식이면은 그때는 사라지면 안 돼. 그때 살아남아야 돼. 왜냐면 최고치한 개수의 비결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얘처럼 분자가 상수고 분모가 n에 관한 식이면 무조건 얘는 0으로 수렴이라고. 그래서 너 사라지는 애가 되니까 너만 남아. 그럼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통분하자. 그럼 36분의 또 얼마냐? 13이냐? 그러면 얼마가 되니? 72분의 13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부분분수 이런 형태의 부분분수도 있다 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1번도 보자고 했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올 건데 급수에서 꼭 나와야 되는 문제 하나가 있죠. 뭡니까? 급수의 성질 중에 하나죠.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으로 표현할까? 이 급수가 수렴하면 an, 얘가 an이 일반항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요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 명제에 관한 문제가 꼭 하나 나올 겁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외웠죠, 현? 지휘도 외웠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자, 아시다시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 돼야겠죠? 그래서 대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즉 대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 두 명제는 둘 다 참이니까 반드시 함께 기억을 하자. 얘는 꼭 나온다. 자, 위로 가서 그거 풀면 되겠죠?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수렴할 때 이 기호가 지금 급수죠, 급수.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이 누구야? 요 가로가 일반항이지? 얘가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즉 일반항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en-1분의 5가 5n이 0으로 수렴하겠대. 그럼 뭐야? n이 무한으로 가니까 요 뒤쪽부터 볼까? 무한분의 무한꼴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율이니까 2분의 5가 되구만. 그러면은 an 빼기 2분의 5가 0이면 an의 극값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그 2분의 5를 대입해주자는 소리죠. 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래. 그럼 너는 2분의 5로 수렴이 되고 분배하니까 그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2분의 5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n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야. 고로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극한값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되겠어요. 라고 풀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건 요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또는 야, 이 급수 발산하는 어떤 수요를 주고 이 수요는 발산하니? 물어보면 뭘 조사하면 돼? 일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이거야.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요거다고. 42번이 방금 했던 요 스타일이죠. 다음 중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복귀 제대로 골라봐라 그랬어. 자, 기억. 이거 수렴하니 발산하니? 어떻게 알았어? 누가? 일반의 극한값이. 얘가 지금 일반항 수열 an인데 너의 극한값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여기 적어져 있죠? 0이 아니면 기억 같은 경우 얘가 an인데 항상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애가 an이에요. 그 an의 극한값을 구해봤어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n 더하기 3분의 n-1을 하면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겠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은 0이 아니죠? 네. 일반항의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그래서 다음 중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찾으래. 기억 탈락. 니은도 어떻게 돼요? 니은도 얘 1이죠, 1. 일반항의 극한값이 지금 얘가 일반항인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1이야 1. 따라서 0이 아니므로 너도 발산.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과 리을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디귿과 리을로 해가지고 구하면 될 건데 디귿은 어떨 것 같아?
얘도 발산. 얘도 발산. 그럼 리을만 수렴이야. 이거 우리 부음부수처럼 한번 해봐. 쓱싹쓱 사라집니다, 얘가. 쓱싹쓱싹 막 사라져서 앞에 거, 앞에서 첫 번째 건가? 첫 번째, 세 번째 건가 살아남아. 그럼 계산하면은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너는 수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48, 49쪽 질문. 안품. 안품. 집에 있어서. 아. 야,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내가 내볼게. 진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일단 46번 풀자. 46번 체크 좀 해두고. 46번. 그 다음에 49쪽에 그 다음에 48번 48번 풀자. 그 다음에 실력업도 풀어봐야지. 그래 52 이렇게 3개 시작. 10분 줄게. 10분 쉬는 시간 없다. 화장실 갔다 오지. 화장실 개인 좀 갔다 옵시다. 저도 결제. 네.
자, 같이 볼까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학 1에서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이제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배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점화식이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연속 an 더하기 an 더하기 2는 연속된 수열에 의해서 연속된 세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n 더하기 2번째는 그래서 a1과 a2를 주고 이렇게 세항사의 관계를 준다면 우리는 이 조건으로부터 a3, a4, a5를 순차적으로 다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죠? 만약에 내가 a3를 구하고 싶어. 그럼 a3를 구하고 싶으면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야! 내가 A3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주어진 식에다가 기억이라고 할까? 요 관계식 기억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A